이 영상은 몽추파덕의 주관의 객관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남편은 평소에 연애 프로그램을 즐겨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오늘은 남편과의 열띤 토론 끝에 출연한 결혼하고 싶은 여자로 느끼게 만드는 방법 4가지와 결혼하면 안 될 남자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매 영상 시작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희 부부의 주관적인 생각을 담은 내용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과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자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해가 아니라 고마워라는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어떻게 생각해? 둘 다 듣기 좋은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마워 얘기를 해주면 그게 좀 더 확 와닿는 것 같기는 해. 그냥 고마워 라는 말보다는 뭐뭐뭐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자가 예쁘다라는 말을 인사치레로 들어도 기분이 좋은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해봐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인정의 욕구를 내 여자친구가 또는 내 아내가 채워준다고 하면 남자는 알아서 잘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알아서 하는 정도가 내 성에 안 찰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10이야. 근데 남자친구는 3 정도밖에 못했어. 보통 연애할 때 다툼이 많고 연애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면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을 때 왜 3밖에 못했어? 좀 더 하지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남자 입장에선 어때요? 어차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데 차라리 하지 말자가 돼버리는 거죠. 내 입장에서 3밖에 못 채운 부족한 남자친구지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7의 노력일 수 있어요. 어때?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봐.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는데 내가 근데 왜 이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쩔 것 같아? 집어쳐. 잘하고 싶다가도 그치. 하기 싫어지지. 그치. 난 노력한 건데 칭찬 못 받으면 그냥 하지 말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인 거지. 남친이 3의 결과물을 가지고 왔을 때 내 성에는 안 차지만 부족한 남자친구라고 느끼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퇴근하고 나를 보러 왔어. 우리 남자친구 진짜 체력도 좋고 대단하다. 퇴근하고 힘들었을 텐데 멀리까지 나 보러도 와주고 데이트할 맛집도 찾아주고 난 진짜 복받은 여자야. 진짜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해줘 보세요. 그럼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민망해서 반응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왜 그래? 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좋아할 거고 이걸 반복해서 말해주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게 될 거예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가 목표니까 내면을 수련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언니 근데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해줬더니 바람 피던데요? 기고만장해지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몇 개 들은 얘기가 있긴 한데 이거는 뒤쪽에서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쁘게 말하기입니다. 설령 남자친구가 잘못한 상황이었어도 물론 바람, 폭력 같은 이런 상황은 당연히 예외가 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 자잘한 남자친구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예쁘게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남자친구가 잘못했는데도 예쁘게 말하는 거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데이트에서는 여자친구인 내가 맛집을 예약해서 데려갔어. 당일에 시간이 돼서 도착했는데 내가 뭐에 씌였는지 예약을 2명이 아니라 1명만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밥을 못 먹었어. 그럼 나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미안해. 그런데 여기서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너는 그거 하나도 제대로 확인 못해? 그거 2번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확인 못한 것도 맞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서운하겠지. 그리고 나아가서 반발심도 생겨서 싸울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거. 그런데 여기서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나도 실수할 때 있어. 이 주변에 맛집 많던데 그냥 그 중에 하나 가보자. 여기는 다음에 오면 되지. 뭐 오늘만 날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고맙지. 나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더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와 내가 남자친구 진짜 잘 만났다.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기회가 생기면 자랑하지 않겠어요?
과거로 돌아갔어.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여자가 있고 B라는 여자가 있어.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데려간 거야. A라는 여자는 내가 예약을 잘못한 걸 알았어. 그래서 밥을 못 먹게 됐어. 그러니까 확인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여기까지 오려고 화장하고 준비 다 하고 다리 아프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여자. 자, 그리고 B라는 여자는 그럴 수도 있지. 주변에 아까 오다 보니까 거기도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 오늘은 거기 가보자. 다음에 여기 또 오면 되지 뭐. 어떤 여자랑 더 연애 오래 하고 싶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될 것 같아? 당연히 B지. 그치.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네. 이처럼 말하면은 응. 미안하다가도 안 미안해져. 그렇지. 미안하다가도 미안한 마음이 쏙 들어가는 거지. 남편이 이제 연애를 뭐 과거에 뭐 했을 때 이제 결혼 정년기가 아닌데도 이 상대방 여자가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 이 사람이 좋긴 해도 마음속으로는 마지노선을 정해둔다고 하더라고요. 아, 얘랑은 연애까지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 그치. 하게 나는 되고. 안 해봤지만. 세 번째, 밝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여자. 이거 진짜 중요하지. 같이 있으면 즐거운 거. 엄청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하지. 남편이 저랑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밝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기분이 좋다 였어요. 그러면 언니 저는 무뚝뚝한데 어떡해요? 저는 웃기지 않은데 어떡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남자가 느낄 때 같이 있으면 즐겁다 라고 느끼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말을 수려하게 잘할 필요도 없어요. 최근에 저희가 모태솔로지만 연애하고 싶어? 그 프로그램을 즐겨서 봤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분이 소개팅을 나가기 전에 상대방 남자분의 취미가 축구여서 그 축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찾아보고 그 축구를 소재로 해서 무슨 여러 가지 뭐 대화를 할지를 엄청 준비를 해가는 그런 부분을 봤었어요. 저희 부부가 그걸 보면서 둘 다 얘기를 한 게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남편도 그럴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가는 건 괜찮지. 그치. 뭐 호응을 해줄 수 있는 정도. 뭐 축구 선수 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들었을 때 저도 그 사람 알아요 하고 호응할 수 있는 정도만 알면 되지. 뭐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축구의 역사를 내가 알아가고 뭐 경기에 대해 알아가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남자 쪽에서 뭔가 말을 이끌어가고 대화를 할 때 잘 웃어주면서 아 진짜요? 아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의 리액션만 해주면 나머지는 남자 쪽에서 알아서 잘 끌고 가게 됩니다. 맞지? 그치. 그렇게 잘 웃으면서 리액션만 잘 해주면 남자 쪽에서 알아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청산유수로 다 나오니까 그치. 리액션이 제일 중요하다. 아, 그치. 결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도 이 사람이랑은 같이 있으면 내가 계속 자신감 뿜뿜할 것 같고 즐거운 내 모습이 그려져.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원래 무뚝뚝한데 내가 연애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웃는 사람한테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자주 잘 웃다 보면 그 긍정적인 기운이 나한테 들어와. 그럼 나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밝아져. 그럼 내 인생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고 그게 연애와 결혼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길게 생각했을 때 나한테 나쁠 건 하나도 없다. 자, 네 번째, 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여자. 저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대전제라고 생각해요. 앞에 말한 인정과 칭찬을 해주자, 예쁘게 말하자, 밝고 긍정적인 여자가 되자, 이 세 가지를 할 때는 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여자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앞에 말한 행동들을 했을 때 남자가 저를 쉽게 보는 것 같아요.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이런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약한 모습, 의지할 수 없는 모습, 자기 관리 못하는 모습, 자존감 떨어져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앞에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변했을 가능성이 더 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때? 아무래도 그렇지. 그치. 여기서 잠깐 밀당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여자분들 중에 밀당을 한다고 해서 일부러 연락을 늦게 하고 전화를 안 받고
만나자는 말을 일부러 먼저 안 하고 남자 쪽으로 미루고 너무 눈에 보이는 불필요한 밀어내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 때 연애를 하는 남자들한테는 통할 수 있지만 2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 연애를 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은 우리는 사회생활로부터 눈치가 정말 빨라지고 머리 싸움을 하려고 한다, 뭔가 그런 걸 하려고 한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매력이 반감되고 오히려 약간의 반발심도 생기고, 이게 저는 밀당이 아니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녀 관계에서는 절대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서로를 치켜 세워주고 자존심을 키워줘야지 나에게서 아래로 두게 만들려는 그런 행동들을 상대도 다 느낄 거고 매력을 느끼다가도 마음이 확 식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어때? 내 생각이 그치. 맞나요? 그치, 좀 그런 억지스러운 밀당? 그런 것들을 하면은 아무래도 호감이 떨어지지. 또 20대 후반, 30대 되면 더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그치. 이런 밀당보다는 내가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만 잘 보여주면 돼요. 남자친구한테 또는 소개팅한 남자한테 나 너한테 호감 느껴, 나도 너 좋아, 나도 너 괜찮다고 느껴 하는 걸 솔직하게 보여줘도 돼요. 대신에 여기서 또 솔직하라고 하면 다 보여주는 여자가 있어. 너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고, 나 너무 멋있고, 너 너무 잘생겼다, 너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한두 마디 정도. 나도 오늘 너무 즐거웠어, 나도 너한테 호감을 느껴,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는 한두 마디만 해줘도, 그리고 나서 내가 잘 사는 모습, 혼자서도 잘 지내는 모습, 단단한 나를 보여주면 그게 저절로 밀당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밀당은 절대 하지 말자. 이 여자가 날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왠지 나 없이도 얘는 잘 살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주는 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데 내가 기댈 수 있는 모습도 가지고 있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에서 남자가 느끼는 그 압박감과 책임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여자가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는 여자라고 느낄 때 남자들은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감정을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치? 강한 모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센 여자, 막 센 여자가 아니라, 절대 아니라 신사임당 같은 느낌? 현명하고 지혜로운데 내면은 단단한 그런 느낌? 단어로 치면 외유내강? 이런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은 부드럽고 여성스러운데 본인의 일에 있어서는 책임감과 성취 욕구도 있고 자기관리도 잘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런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지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노력하게 되고, 놓치면 누가 채가겠다 걱정까지 들어서 그런 마음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결혼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비단 결혼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한 행동 방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내가 실천하면서 살았을 때 내 삶에서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훨씬 많으실 거예요. 5번째, 결혼하면 안 될 남자 보는 방법입니다. 결혼 안 한 분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칭찬과 인정을 해서 바람 피고 기고만장해져서 떠날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혼하면 안 될 남자를 잘 걸러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인정해주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내면이 단단한 남자들은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절대 나쁜 방향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인정과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하지만 절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은 모습만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잘 살고 있고 결혼해서도 정말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결혼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결혼해서 아무리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해도 그거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와의 결혼 생활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결혼하고 느낀 거는 무엇보다 결혼 생활은 나의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이 없으면 행복하게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존중과 존경심은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에서 더 커져갈 수 있어요. 부부관계에서 칭찬과 인정 정말 중요하지 않아?
엄청 중요하지. 내 배우자가 사소하게 그냥 화장실 청소라도 해줬을 때, 쓰레기라도 비워줬을 때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내 아내가 맛있는 밥을 차려줬을 때 너무 고마워, 너무 맛있었어. 이런 칭찬과 인정을 계속해서 노력으로라도 해줘야 되는 게 부부관계예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내 아이가 우리를 보고 자랄 때도 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고 나쁜 쪽으로 달라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혼해서 더 불행해지기 전에 하늘이, 조상신이 도왔다 생각하고 빨리 정리하세요. 내가 연애만 할 거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나를 위한 길입니다. 정말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같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해줘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칭찬과 인정에 고마움을 느끼고 더 잘하려고 하는 남자라고 한다면 그 남자는 정말 꼭 붙잡아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남편과 대화하는 내용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는 남편과의 대화를 조금 더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뒤면 출산을 하러 가요. 오늘 영상이 출산 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